이거 좀 그래 보통이다 아니다. 이 다시 한번 더 불나쁘면은 지금 이 공장 일대 여기가 다 부른데. 현장에서 몸이 가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남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공장들이 자주 화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건물 뼈대만 앙상합니다. 현장에는 시커먼 잿더미들만 남았습니다. 2달 전 이곳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공장 건물 7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지금도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타다 굳어버린 이 폐기물들을 한창 치우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처리하지 못한 화재 폐기물들이 곳곳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불이 주변 공장까지 덮치면서 9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모두 공장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자연발화로 저희가 그 국가수 검증했을 때도 자연발화로 길 건너편에서 인쇄 공장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화재 당시 플라스틱 불똥이 인화성 물질인 잉크를 보관한 창고까지 날라온 겁니다. 재빨리 대응하면서 그나마 큰 화를 면했지만 창고 절반 정도가 탔습니다. 이 냄새와 그다음에 가루 그리고 몸이 특히 가려워요. 계속 비가 오면은 침수물이 댕겨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가면은 식수오염도 될 거는 뻔한 사실이거든요. 조 씨 회사 옆에 한 기계 공장도 겨우 큰 화를 피했습니다. 화재가 난 공장과 바로 붙어 있다 보니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었지만 화재 당시 바람이 방패 역할을 해주면서 앞마당에 쌓아놓은 자재들만 조금 탔습니다. 그때 바람이 도왔지. 바람이 이쪽으로 안 하고 옆으로 빗나갔지. 이래. 김해시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공장 건물과 옆 대지 경계선 간 최소 이격거리는 1.5m. 건물과 건물 사이로 계산하면 3m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도로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 이격거리는 6m로 늘어날 뿐입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분다면 주변 일대가 순식간에 불에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조례를 지킨 곳은 상황이 낫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장 밀집 지역. 공장 건물 2곳이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 안에서 양팔을 벌렸더니 한쪽 팔은 마저 다 펴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두 건물 간의 폭이 1.5m도 안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상황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공장들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 외벽은 화재에 취약하기만 합니다. 2005년 7월부터는 모든 공장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장들이 불이 붙기 쉬운 일반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련법 이전에 지어진 공장과 창고들은 난연 제품을 사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지역의 샌드위치 패널 공장의 화재 건수는 319건입니다. 전국에서 경기, 경북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데 최근 8년 동안 순위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내에서 녹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미 100도씨 이내에서 녹는다는 것은 이미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얘들이 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뿌리더라도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최근 3년 사이 2번이나 불이 났던 밀양의 한 마그네슘 재가공 공장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난 불이 일주일이 지났지만 곳곳에 꺼지지 않는 용암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열감지 카메라에 온도가 500도씨나 올라갔습니다. 주변으로 유독가스까지 퍼지고 있어 소방관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굴삭기 같은 중장비로 불을 끄려고 해도 기계 일부가 녹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불이 붙은 가연성 금속에 물을 뿌리면 폭발할 위험도 있어 일반 소화 장비로는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기름통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이 알루미늄이나 이 마그네슘 같은 비철 금속들입니다. 이 금속이 불이 붙게 되면 쉽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이 금속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불이 난 곳에 마른 모래를 덮어서 이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불을 끄는 데 사용해야 할 모래들은 옆에 쌓여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모래가 아니라 금속에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는 젖은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서나 지자체가 별도로 화재 대비용 모래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불이 날 때마다 일일이 골재 업체에 연락해서 그때그때 모래를 사오는데 젖은 모래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른 모래를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골재에서 파는 모래 아니습니까? 젖은 모래가 와가지고 정확한 그런 지침은 실제로 없거든요. 소방법에서 금속 관련 화재에 대한 분류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 진화 방법도 진화 장비를 위한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응할 특수 소화 장비도 없습니다. 결국 금속 공장에 불이 나면 전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땜질식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모래를 덮어놓으면은 이는 3달 4달 가버려 이게. 계속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계속 모래 안 덮는 게 나은 안 넣게 나는 거죠. 소방당국은 경남의 금속을 다루는 업체들을 70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방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금속 종류도 다양한 만큼 별도로 가연성 금속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2021년에 완공될 김해안 첨단 산업단지 부지. 경남의 개발 예정 산업단지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이곳에 금속 가공 제조업 등 400여 개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남이 내세우는 제조업 혁신이 공연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자체 차원의 금속 화재 안전 대책과 오래된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거리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욱혜입니다.